기아의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8486 이후 승률 6할 9리를 찍은 2009년, 8875 이후 승률 6할 8리를 찍은 2017년처럼 576, 956이라는 원기옥을 모으고서 승률 6할 1푼 5리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최근 1위 시즌들 중 올해의 승률이 가장 높은 건데 전 2017년에 기아가 기억에 너무 강렬하게 남은 터라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7년도 기아와 올해의 기아 중 어디가 더 강할까? 그렇게 준비한 오늘의 영상, 팀 기록부터 포지션별 선수들 기록까지 차근차근 비교해봅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먼저 전체적인 팀 타격 기록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2017년 기아의 공격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규정 타석 3할 타자가 무려 7명,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3개 신기록 등등 놀라운 화력으로 승리를 쌓아나간 만큼 팀 타율, 장타율, OPS 전부 리그 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아 타선도 이에 버금갑니다. 역시 타율, 장타율, OPS 전부 1위예요. 이 기록과 함께 살펴보시죠. 리그 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올해의 기아의 상승폭이 더 높죠. 2017년에는 팀 OPS 0.8 이상 팀이 4곳이나 있었지만 올해는 기아가 유일합니다. 기록으로 본 올해 기아의 공격력은 2017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압도적인 셈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올해 기아 타선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2017년의 기록과 비교하면 후반부 공격 집중력이 확 눈에 띄죠. 17년도에는 초반에 득점을 집중시켜 승기를 가져온 다음 주전들이 체력 안배를 위해 교체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올해 경기 후반부 불펜진이 안정되면서 타자들이 더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별 기록은 포수부터 출발합니다. 2017년에는 주전이 김민식, 백업이 한승택이었고 올해는 김태군과 한준수가 거의 반반 나눠서 나옵니다. 공격력 측면에서는 올해가 훨씬 낫죠. 한승택은 91타석이었으니 차치하더라도 김민식은 당시 200타석 이상 소화한 포수 12명 중 OPS가 12위, 조정 득점 생산력 이하 우르크가 11위로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김태군만 해도 당시 김민식보다 좋은데 한준수의 타격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올해 200타석 이상 포수 12명 중 우르크 4위에 OPS 3위로 좌타 대타로도 매우 좋은 자원에 속하죠. 다만 도루 저지 측면에서는 김민식이 더 뛰어났습니다. 올해 베이스 크기 확대로 도루 성공률이 급증하면서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김민식은 당시 도루 저지율 리그 1위였고 올해 기아의 도루 저지율은 10개 구단 중 최하위, 다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민식은 블로킹 측면에서 항상 문제가 있었죠. 2017년 패스9이 0.564, 올해 0.395로 꽤 차이가 납니다. 주전급 자원이 둘이라는 점, 그 둘의 강점이 달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올해 포수진이 더 탄탄해 보입니다. 다음은 1루수입니다. 2017년에 김주찬, 2024년 이우성으로 외야에서 1루수로 전향한 첫 번째 시즌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장타율에서의 차이로 OPS는 김주찬이 앞서지만 출루율이 높은 이우성의 우르크가 더 높습니다. 사실 규정 타석 1루수 우르크 기준으로 김주찬이 8명 중 7위, 이우성이 7명 중 5위에 불과하니 두 선수 모두 공격 기대치가 높은 1루수 포지션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공격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특정 기간 버닝이나 결정적인 활약으로 체감이 너무 좋았던 것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한편 올해 이우성은 부상 이후 컨디션이 안 올라오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3루로 갑니다. 2017년에는 현 기아 감독 이범우, 올해는 말이 필요 없는 김도영입니다. 이범우도 하위 타선 25홈런이라는 활약을 했지만 현재 김도영은 리그 전체에서 최고의 타자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이 영상을 통해 김도영의 성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책이 많다지만 이 정도 타격이면 진짜 상관없고 전반기 즈음에 몰아서 실책을 쌓은 이후 최근 수비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김도영의 40-40 정말 가능할까요? 다음은 2루와 유격수, 키스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017년 유격수였던 김선빈이 여전히 기아 2루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치홍이 떠난 자리엔 박찬호가 들어섰습니다. 사실 2017년의 키스톤은 비교군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군 전역 후 제대로 구성된 꼬꼬마 키스톤은 2루,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휩쓸었거든요. 같은 팀에서 키스톤 골든글러브를 모두 수상한 건 딱 10번째로 타이거즈 역사에선 최초. 보통 키스톤은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이라 우르크 100만 넘겨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둘 다 125에 육박하는 생산성이었습니다. 김선빈이 3할 7푼으로 리그 타격왕, 안치홍은 리그 유일 20홈런 2루수였죠. 그렇다고 올해의 선수들이 부진한 건 결코 아닙니다. 둘 다 포지션 평균 우르크와 OPS를 상회하죠. 김혜성과 박민우가 리드하는 가운데 김선빈은 우르크로 2루수 부문 3위를 다투고 있고 유격수 쪽에선 하루마다 1위가 바뀌는 접전 속 박찬호도 그 경쟁에 함께하고 있어요. 다만 2017년과 비교하기엔 상대가 너무 강력했다는 거. 이제 외야와 지명타자를 살펴볼 텐데
여기서 잠깐 끝내기 말로 홈런만큼이나 놓치면 안되는 역대급 최대 127만원 혜택이 있어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데요. 법이 정한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설치 당일 입금 받아야겠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 아정당은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 당일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시 돌아와서 외야와 지명타자 총 4명씩은 역할이 비슷한 선수끼리 묶어서 비교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 선수 버나디나와 소크라테스입니다. 나란히 봄에는 부진하고 날씨와 함께 성적이 올라오는 역대 기아 최고의 외인 타자로 논의되는 선수들입니다. 타격 성적이 비슷하다고 하면 수비 주루툴에서는 버나디나가 월등하기는 하죠. 거기다 아직 소크라테스에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한국 시리즈에서의 성적이 19타수 10안타. 소크라테스의 가을 활약이 어떤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소크라테스는 시즌 초에 욕을 그렇게 먹더니 어느새 본인 평균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컨택형 좌타자 이명기와 최원준입니다. 이명기의 임팩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대치를 확 넘어서는 타격으로 기아의 1번 고민을 채워주며 풀타임 커리어 하이를 찍었죠. 특히 전반기에 더 높은 성적을 기록하며 팀이 1위로 나서는 데에 기여했고 득점권 OPS 1.061 역시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그러나 리그의 타고 경향의 낮은 타출갭으로 인해 올해 최원준과 우르크는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생산성이라면 수비와 주루를 살펴보게 되는데 최원준은 중견수, 이명기는 코너 외야라는 차이가 있고 발은 빠르지만 주루 센스가 이명기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나시 거포, 나성범과 나지완으로 5번으로 가장 자주 나오며 타점을 쌓는 선수들입니다. 나지완에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는 저평가죠.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OPS가 0.970, 같은 기간 1000타석 이상 선수 중 7위일 정도로 위력적인 타자였던 나지완인지라 올해 상대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나성범보다 타격 성적에서 앞서 있습니다. 나성범은 특히 점차 다리 부위 부상이 잦아지며 수비 범위도 더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선수였다면 준수한 타격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성범이기에 더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0 한국 시리즈 당시 맹활약했던 모습을 올해에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나지완은 2017 한국 시리즈에서도 임팩트 있는 홈런을 기록했었죠. 마지막 주전 야수, 7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타선의 중심인 최영우입니다. FA 이적 후 첫 시즌이었던 2017년의 최영우는 엄청났고 41세인 올해의 최영우도 다른 의미로 엄청납니다. 대체 어떻게 이 나이까지 꾸준하게 잘 칠 수 있나 싶어요. 물론 최전성기였던 17년도만큼의 성적은 아니지만 딱 필요한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 팀 승리를 챙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타점 생산력도 여전하고요. 김도영이 2017 최영우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어받은 가운데 4번 타자 최영우가 있기에 김도영과 승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뛸까요? 이렇게 주전 선수들을 모두 살펴봤지만 1년을 소화할 때 그만큼 중요한 게 후보 선수들의 퀄리티, 그러니까 백업도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타석 소화 순으로 4명씩 끊으면 2017년에는 서동욱, 최원준, 김주형, 김호령, 2024년에는 서건창, 이창진, 변우혁, 홍종표가 됩니다. 이렇게 타자들을 모두 살펴봤는데 어떤 야수진이 더 강해 보이시나요? 이제 전체적인 팀 마운드 지표로 넘어갑니다. 먼저 선발 투수들의 스탯 중 평균 소화 이닝, 퀄리티 스타트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확률에서는 2017년이 압도합니다. 17년도에는 퀄스와 퀄스풀 횟수가 모두 리그 1위였는데 올해는 퀄스가 9위, 퀄스풀은 8위로 하위권이죠. 그런데 선발 평균 자책점에선 올해가 더 좋습니다. 물론 리그 평균 자체가 올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평균의 차이 이상으로 평균 자책점을 줄였어요. 윤영철과 의일이는 부상으로 낙마했고 대체 외국인 둘로 꾸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비하인드에는 올해 기아의 또 다른 장점, 불펜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불펜 기록으로 넘어가 보자면 올해 기아의 불펜 수성률은 82.4%로 삼성에 이은 2위, 불펜 평균 자책점도 4.75로 3위에 해당합니다. 2017년에는 수성률 76%로 평균 이하인 6위였고 평균 자책점은 5.63으로 8위였던 것에 비해 월등히 좋아요. 올해 기아는 퀵쿠크 50회로 리그 1위, 필승조가 든든한 기아 입장에서는 긴 이닝 소화가 약한 대체 선발을 굳이 더 끌고 가지 않고 불펜 투수를 투입한 경기가 많았을 겁니다. 딱 5이닝만 던져도 되니까 실점이 적어지고
펼치고 강한 타선 지원까지 더해지니까 퀄스 없이 승리를 따는 경우가 24회로 리그 1위. 선발 부상자들이 복귀해 대체 선발들이 불펜에 합류하면 불펜이 더 단단해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럼 역시 선수들의 세부 성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때나 지금에나 토종 1선발은 양현종입니다. 최영우처럼 나이가 무색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WHIP 1.21은 역대급 투구 타자였던 2019년을 제외하고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그 덕에 역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선발 평균 6이닝 이상 투구에 성공하고 있죠. 한 시즌 9이닝 완투 이외도 개인 최다 타이. 특히 자신이 등판한 27경기 중 팀이 23승을 거두면서 올해처럼 직관 관중이 폭발한 시즌에서 팬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승을 거둔 2017년에도 양현종이 나선 31경기 중 기아는 21승 10패에 그쳤거든요. MVP를 수상한 2017년만큼의 위압감은 없을지라도 어쩌면 그 시절 이상의 효율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에이스 헥터와 네일입니다. 네일도 정말 좋은 투수인데 헥터의 이닝 소화력이 말이 안 됩니다. 30경기 중 5이닝 미만으로 던진 게 단 한 번도 없고 7이닝 이상은 17번이니까 그냥 시즌 계획의 든든함 그 자체죠. 네일은 4에서 5월 당시 언터처블이었던 임팩트가 여름 들며 좀 약해졌고 부상 불운까지 찾아왔습니다. 다만 헥터의 아쉬움이라면 한국 시리즈에서의 부진, 감기 몸살에 시달리는 와중 12이닝 10실점에 그쳤습니다. 단기전이라는 특성과 기아의 올해 불펜을 감안하면 6이닝 3실점보다 5이닝 무실점이 나을 수 있고 내일은 이에 특화된 투수라는 점에서 한국 시리즈에서의 역할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3선발에 해당하는 2017년의 패틴과 올해 외인 투수들의 성적을 모아봤습니다. 스타우트는 내일의 대체 선발이라 제외하고 크로우, 알드레드, 라우어의 기록을 합산했습니다. 역시 올해는 이닝 측면에서 많이 아쉽죠. 선수가 계속 바뀌며 적응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러 5이닝에서 끊는 경기도 꽤 있었고 투구수가 불어나서 더 못 간 경기도 많았습니다. 라우어가 막 첫 퀄리티 스타트를 성공한 상황이라 남은 시즌과 가을 야구에서의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2017년의 타고 투저의 3선발 패틴 이닝 소화력이 이 정도였으니까 기아 선발진 정말 좋았네요. 다음은 4선발 임기영과 황동아입니다. 황동아도 22세 대체 선발임을 감안하면 1인분 혹은 그 이상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 임기영은 손에 꼽는 최강의 4선발이었어요. 24세 선발 투수가 이 정도 이닝을 먹어준다라 다시 한번 기아 선발진 정말 좋았습니다. 윤영철이 가을 야구에 앞서 돌아온다고 하기에 아마 황동아는 불펜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5선발 성적은 두 시즌 모두 그리 좋진 않았네요. 이제 불펜 퀄리티를 살펴봅니다. 필승조인 김윤동과 임창용, 장현식과 전상현입니다. 김윤동과 임창용은 둘 다 마무리를 맡았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으로 보직이 바뀌었죠. 수석률만 봐도 알 수 있듯 올해의 선수들이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전상현은 WHIP가 1.09로 50경기 이상 구원 등판한 선수들 중 주연상, 박영현에 이어 세 번째로 좋으니까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셋업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좌완 원포인트와 롱릴리프 투수들을 묶었습니다. 당시 각각 26세, 25세였던 심동섭과 홍건희는 결국 기아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네요. 올해 곽도균은 인상적인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고 임기영은 지난 시즌 9원 82이닝의 혹사 여파인지 다소 하락한 구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불펜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좌완 투수가 많은 게 눈에 띄고 최지민의 부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기아가 진짜 안되겠다 싶어 넥센에서 데려온 김세현, 최연소 100세이브를 돌파한 정혜영입니다. 김세현은 넥센 때 부진했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정규 시즌 우승에 기여했어요. 2위 두산이랑 딱 2경기 차였음을 감안하면 김세현이 없었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죠. 거기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더 빛났는데 4경기 등판에 2세이브 1홀드, 4.1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서 윈나우 트레이드를 완벽한 성공으로 완성시킵니다. 한편 어느새 5년차에 접어든 정혜영은 오승환이 마무리에서 내려온 사이 30세이브를 선점하면서 개인 첫 구원한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성적은 정혜영이 더 좋을지라도 가을 야구라는 큰 과제가 남았네요.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걸쳐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시즌을 비교하면 2017년은 선발이 오래 버티는 동안 타선이 대량 득점을 뽑은 후 불펜이 실점해도 이기는 야구를 했다면 올해는 선발이 5이닝 정도 막아주면 불펜이 추가 실점 최소화하면서 버텨주고 타선의 뒷심으로 경기를 뒤집거나 추가점을 뽑아 이기는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 효율적인 투구가 타격 집중력으로 이어지는 건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육성에 성공한 젊은 선수가 많아서 지금의 선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도 올해 기아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11번 진출에 모두 우승해낸 타이거즈에게 12번째 한국 시리즈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2017년과 올해의 기아 중 어디가 더 강력해 보이시나요? 2024년의 호랑이 군단은 선배들이 쌓은 이 무패의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